부동산 실력이 좋다라는 거는 어떤 능력을 갖추고 있는 것을 의미합니까? 이겁니다. 여러분들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부동산 실력이 좋은 건 어떤 능력을 갖추고 있어야 될까요? 자, 이거는 뭐 답은 정해져 있지 않지만 한번 의견을 한번 서로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수익 내는 실력, 실천력도 있고 미래 가치를 보는 눈, 이런 말씀도 하셨어요. 부동산 가치를 보는 눈, 실천력과 진득함, 재테크 능력, 뭐 이런 얘기를 하셨는데요. 자, 어떠한 길이 있습니다. 길이 하나의 길만 있는 게 아니라 여러 개, 한 10개의 길이 있어요. 그 길에는 우리가 어떤 목적지를 가는 가장 빠른 길과 가장 느린 길, 심지어 어떤 길은 아예 반대로 가는 길도 있습니다. 그 10개의 길 중에 여러분들이 선택을 잘 하셔야 가장 빠른 길로 목적지를 가시겠죠. 우리가 부자가 되기 위해서, 성공을 하기 위해서는 수많은 선택과 수많은 책임, 수많은 실천이 필요합니다. 그 중에 이제 시작이 뭐냐면 어떠한 길로 갈 것이냐예요. 자, 어떠한 길로 갑니다. 그런데 제가 제일 빠른 길로 선택을 했어요. 그래서 빨리 부자가 되었습니다. 어떤 사람은 오래 걸리는 길을 선택했습니다. 그래서 오래 걸려서 부자가 됐어요. 어떤 사람은 너무너무 오래 걸리는 길을 선택했기 때문에 죽을 때까지 부자가 되지 못했습니다. 빨리 반대로 가는 길을 선택한 사람은 빨리 망했고요. 늦게 반대로 가는 길을 선택한 사람은 늦게 망했습니다. 오늘은 길, 방향, 선택, 이거부터 조금 말씀을 드리면요, 여러분들 열심히 하시면 다 부자 되십니다. 이거는 사실 듣기 좋은 말이지 맞는 말이 아니에요. 어떠한 방향으로, 어떠한 길로 열심히 하셨을 때 부자가 되는 거지, 아까도 잠깐 얘기했지만 반대로 가는 길을 선택해놓고 열심히 하면 빨리 망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한테 제가 그 길을 첫 번째로 알려드리는 거예요. 제가 알고 있는 한 가장 빠른 길입니다. 그런데 여러분들께서는 그 길은 건너뛴다는 얘기는 여러분만의 길을 가면서 중간중간 저의 강의나 저의 마인드만 듣고 이제 실천을 한다, 뭐 이런 말씀들을 하시는 분들이 꽤 있는데, 가장 중요한 것 중에 하나가 어떠한 길을 선택하느냐인 겁니다. 대전에서 서울을 가는 길이 있습니다. 북쪽으로 가야 되는데 제가 맨날 북쪽으로 알려드리는데, 여러분들은 북쪽으로 가는 길을 잘 가거나 좀 늦게 가거나 이러면 제가 터치를 안 하는데, 북쪽으로 가는데 자꾸 남쪽으로 가는 분들이 있어요. 그분들이 100에 1명, 1000에 1명이면 내가 이런 말도 안 하는데 은근 많습니다. 그 이유는 오랫동안 여러분들이 살면서 어떠한 이 소프트웨어, 여러분들의 그 프로세싱을 그렇게 된 거예요. 그게 바꾸기가 쉽지가 않은데, 그걸 바꾼다는 것 자체를 못 보고 가시는 분들이 많거든요. 그게 이제 첫 스타트가 그 방향으로 가야 이제 뭐 선택을 하니, 다음에 실천을 하니, 이제 이런 얘기가 나오는 거고, 선택을 처음에 잘못했다면 아무리 실천을 해도 부자가 될 리가 없다는 얘기예요. 지금 첫 번째 질문이 뭐였냐면 부동산 실력이라는 게 뭐냐,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데, 사실 뭐의 실력, 내가 미술을 엄청 잘해, 음악을 엄청 잘해, 그런 부분이 아니라 우리는 궁극적으로 음악을 잘해서 돈을 벌어야 되는 거고, 미술을 잘해서 돈을 벌어야 되는 거고, 부동산을 잘해서 돈을 벌어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어떤 누군가의 그 실력보다는 그 누군가의 그 어떤 첫 번째 길, 어떤 방향으로 가는 것이냐, 이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여러분들 그런 말 들어보셨습니까? 부동산 업자, 이런 말 많이 들어보셨죠? 부동산 중개사, 뭐 부동산 전문가, 이렇게 말 안 하고 잘 중개업자라는 말도, 아니 변호사를 변호업자 이런 사람 있어요? 그게 좀 안 좋게 표현되는 느낌이 있어요. 그러면 그 안 좋게 표현되는 게 그냥 괜히 그러는 거냐? 아니에요. 잘 모르는 사람들을 잘 아는 사람이, 사기까진 아니어도 살짝 속여서 또는 속게끔 해서 자꾸 뭐 돈을 벌고 계약을 쓰고 하니까 그런 부동산 업자가 사기꾼이 많다는 둥 실제로 많고, 그런 평판을 듣는 거예요. 그러면 그 사람은 실력이 있죠. 일반인을 살짝 법에 안 걸리게 하는 그런 실력, 그런 실력자들 보면 대단한 사람들 많아요. 하지만 그 부동산 실력이라는 건 내가 뭘 추구하느냐, 이거부터 시작이 되고, 어떤 길을 가느냐, 이렇게 하다 보면 똑같은 실력이어도 누구는 돈을 벌고 누구는 돈을 못 벌고, 이런 것들이 나오는 겁니다. 결론은 너무 법이 복잡하게 돼 있어갖고 뭐 이런 사람을 때린다, 죽인다, 이런 건 당연히 안 되는 걸 상식적으로 알고 있는 건데, 무슨 뭐 내가 사업을 열심히 했는데 법에 걸린대, 뭐 이런 것도 있거든요. 그런 것들은 두 번째 치더라도 뭔가 정의로움이나
이런 것들을 좀 삶의 철학을 좀 갖고 계셔야 될 것 같고, 나아가서는 돈 얘기 를 하자면 크게 목표를 좀 가지세요. 넓고 크게. 유태인 얘기를 약간 빌리자면 그 돈을 잘 벌고 잘 나가는 유태인에 대한 얘기를 잠깐 하자면 그분들의 철학 중에 하나가 돈을 많이 벌어서 많이 베푸는 거랍니다. 베풀려고 버는 거래요. 얼마나 꿈이 큽니까? 그런 꿈은 굉장히 좀 바람직한 꿈인 것 같아요. 나는 많이 벌어서 이 세상에서 제일 많이 베푸는 사람이 돼야지. 뭐 이렇게 생각이 드는데, 여러분들도 큰 목표를 가지고 한번 가보시길 추천드립니다. 땅 경매할 때 투자하기 좋은 땅은 무엇일까요? 했는데 이것도 여러분들이 한번 대답해 보세요. 땅 경매할 때 투자하기 좋은 땅이 무엇일까요? 어려운 질문이다. 가치 있는 땅이 좋은 땅이죠? 이러면 여러분들 알아들어요? 말하는 나도 못 알아듣겠는데. 반문을 해야지. 그럼 가치 있는 땅이 뭔가요? 여러분들, 땅은 부동산 중에 가장 어려운 용도에 속하는 것입니다. 그 이유는 이미 아파트가 지어져 있다, 이미 상가가 지어져 있다, 뭐 이렇게 용도가 결정되어 있는 것들은 우리가 선택할 게 많이 없어요. 하지만 용도가 결정되어 있지 않은 것들은 그 용도부터 선택을 해야 되고, 그 용도에 맞게끔 할 수 있는지 허가에 대한 것도 선택을 해야 되는 겁니다. 선택이 아니라 판단을 해봐야겠죠. 뭐 누구는 땅을 하면은 뭐 명도하기가 편해서 땅이 편하다는데 전혀 안 맞는 이야기입니다. 그러면 땅을 투자할 때 좋은 땅이 뭐냐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이런 거예요. 여러분들이 우리나라에서 어디가 제일 좋아요? 이렇게 물어봐요, 저한테. 그럼 제가 서울이요. 그건 서울에 투자하기가 가장 좋다는 얘기인가요? 그게 아니고 서울이 제일 비싸잖아요. 그리고 서울이 제일 좋은 땅이지. 서울 중에는 어디가 제일 좋아요? 강남이요. 강남이 제일 좋은 땅이라고 제가 생각하진 않으나 일반적으로 그렇게 생각하니까 말씀을 드린 거예요. 자, 그래서 조금 제 영상이나 제 강의를 좀 많이 좀 듣고 잘 좀 생각을 해보고 다시 한번 질문을 해주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저기 어디 시골에 박혀있는 땅이야. 동네가 평당 10만 원밖에 안 해. 근데 만 원에 나왔어. 그게 매매든 뭐 경매든 만 원에 나왔어요. 그럼 투자 가치가 있는 땅이죠. 저기 강남에 시세 1억짜리, 평당 1억짜리가 나왔는데 경매로 1억 2천에 나왔어. 그럼 투자 가치가 없는 땅이겠죠. 아주 이런 일반적인 아주 단순한 얘기부터 시작해서 이야기할 거리가 너무너무 많은 그런 질문입니다. 그래서 두 가지만 말씀드리자면 우리는 두 가지를 보자고요. 현재 가치. 현재 가치란 평당 1억 하는 동네에 5천만 원에 나왔어요. 그러면 반값밖에 안 되니까 현재 가치가 훌륭하겠죠. 미래 가치. 미래 가치를 맞추는 건 굉장히 어려우나 딱 이것만 생각하자고요. 내가 지금 살려고 하는 그 땅, 그 부동산이 앞으로 변화될 것인가 아니면 머무를 것인가. 일단은 답변은 이렇게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시 한번 정리할게요. 현재 가치 얼마나 싼가, 미래 가치 앞으로 변화될 것인가, 변화가 없을 것인가. 이렇게 두 가지로 좀 압축해서 말씀드렸습니다.